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심하게 좁은 악궁을 가진 환자에서 발치하지 않고 교정을 진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은 위에 송곳니가 덧니라는 주소로 내원을 했고요. 지금 오른쪽 위에 송곳니가 덧니로 나와 있고 그 앞에 있는 두 번째 앞니는 뒤로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와 아래 중심선이 맞지 않고요. 임상에서 확인해 봤을 때 아래 중심선이 오히려 얼굴이랑 더 잘 맞았고 위에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래 앞니도 삐뚤빼뚤한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요. 지금 어금니 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어금니가 아래 어금니보다 더 바깥쪽으로 위치를 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어금니들이 더 안쪽으로 위치해 있는 모습, 양쪽 어금니 반대 교합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잇몸도 조금씩 내려가서 시은퇴축이 일어난 부분들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보시면 치아 개수는 맞게 다 있고요. 지금 사랑니가 아래 2개 매복이 되어 있는 상태고 30대 초반 환자분이셨는데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잇몸이 좀 내려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과 분석한 건데요. 골격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위턱과 아래턱을 비교해 봤을 때 아래턱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고 위턱은 조금 더 들어간 골격적 3급이었고요. 골격적 3급이기 때문에 치아적으로는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특히 아래 앞니에서 각도가 많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 아래 앞니가 안쪽으로 많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고 코끝과 턱끝을 이은 직선을 기준으로 입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평가를 했을 때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정상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앞모습 사진상에서는 이제 비대칭이 약간 있기는 하지만 아주 심하지는 않았고요. 덧니가 오른쪽 위에 송곳니 쪽에 치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중심선이 오른쪽으로 조금 더 틀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진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금니 양쪽에서 다 거꾸로 몰리는 반대 교합이 관찰이 됐고요. 위, 아래, 앞니 모두 삐뚤빼뚤거리고 덧니가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가 몰리는 거는 이제 약간 3급의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아주 많이 심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어금니가 양쪽으로 다 반대 교합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악궁을 옆으로 확장을 하는 악궁 확장 장치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성인이고 조금 나이도 있고 사실 이제 성공 가능성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자분이시고 아직 30대 초반 정도였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만 하겠다 해서 이제 미니스크류를 함께 하는 RPE 상하 악궁 확장 장치를 같이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배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앞니에 좀 삐뚤빼뚤이 많이 있고 약간의 3급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아래는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아래 어금니를 전체적으로 뒤로 민 다음에 앞니를 배열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악궁 확장 장치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은 치아 4개 정도에 이제 고정을 하고 미니 스크류도 입천장에 4개 식립을 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돌리면서 양쪽으로 확장을 시작을 했고요. 2주 정도 지났을 때 사진을 보시면 이제 미니 스크류 사이, 양쪽 사이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주차까지는 아직 앞니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4주차 사진을 보면 앞니 사이가 벌어진 것이 확인이 되고 미니 스크류 사이 간격도 더 많이 넓어져서 확장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3주 정도 됐을 때 앞니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 이제 2주에서 한 달 정도 확장을 하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악궁이 좀 많이 좁았었고 확실하게 확장을 더 많이 하는 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맥시멈으로 다 돌려서 6주 가까이 확장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6주 사이의 사진을 비교해보면 악궁 자체가 확실히 옆으로 많이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악궁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 구치부의 반대 교합도 해결할 수가 있고 덧니가 심한 부분을 배열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악궁 확장 장치를 하기 전과 그다음에 후에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반대 교합이 있던 부분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돼서 위에 있는 어금니들이 아래 어금니보다는 좀 더 바깥쪽에 위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앞니 사이에도 공간이 생겨서 양쪽에 뼈가 잘 벌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정 중 사진을 보여드리면 악궁 확장 장치를 하고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먼저 치아 배열을 시작을 했고 삐뚤빼뚤한 앞니는 조금 더 나중에 배열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부터 배열을 하면 이제 어차피 치아가 아래 치아는 뒤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놨는데 앞니가 앞으로 갔다 나중에 또 뒤로 가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서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송곳니 뒤쪽으로만 먼저 장치를 붙여서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미니 스크류를 아래쪽에 2개 심어서 이걸 이용해서 어금니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는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악궁 확장 장치를 통해서 많이 벌어졌던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배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앞니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배열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15개월 차에는 아래 앞니도 같이 배열을 시작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래 어금니 쪽이 충분히 뒤로 갔기 때문에 지금 스크류에 고정해 둔 상태에서 앞니를 배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번째 앞니 공간은 점점 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21개월 차 됐을 때 이제 앞니 공간이 충분히 만들어져서 이제 얇은 나이타이 와이어를 통해서 배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거꾸로 물리는 앞니를 앞으로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아래 앞니와 부딪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아래 앞니와 부딪혀서 앞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어금니에 이제 바이트 레진을 올려서 교합을 조금 띄우고 이제 앞니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한 3-4개월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바이트 레진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아무래도 음식이 잘 씹히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아래 중심선도 처음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맞아졌고 치아들도 가지런하게 잘 배열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은 이제 29개월, 2년 반이 조금 안 됐을 때 끝났고요. 위아래 중심선 거의 다 일치하고 양쪽 어금니에 반대 교합도 해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물리는 것도 적절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교정 과정을 비교해 보시면 우선은 앞모습 비교해 보셨을 때 처음에 삐뚤빼뚤하게 많이 있던 모습 그리고 중간에 아래쪽부터 장치를 붙이고 배열을 하고 뒤로 들어가 있던 두 번째 앞니 공간을 만들어서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아래 앞니 쪽도 배열을 했고요. 그래서 마무리된 시점을 보시면은 이제 중심선 잘 맞아졌고 가지런하게 잘 배열이 되었고 어금니 쪽에 있는 반대 교합 해소되었고요. 이제 잇몸이 내려간 부분들은 환자분이 처음부터도 조금 잇몸이 좋지 않은 편이기는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래 앞니 쪽에 블랙 트라이앵글이 약간 발생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위는 유의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아래 앞니가 워낙 삐뚤빼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래부터도 잇몸이 별로 차오르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고요. 이제 치료하면서 이제 아래 앞니를 조금씩 스트리핑 하면서 최대한 블랙 트라이앵글이 덜 생기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남아있게 된 모습입니다. 앞모습과 옆모습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이제 앞모습도 많이 개선이 됐지만 옆모습에서 이가 거꾸로 물리는 모습, 송곳니가 잘 안 맞는 부분들도 가지런하게 잘 물리고 어금니끼리 물리는 것도 더 좋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교합면 사진을 보시면은 우선적으로 삐뚤빼뚤했던 앞니들이 가지런하게 잘 펴진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아래에 작은 어금니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들도 가지런하게 잘 진립을 해서 악궁에 대해서 올바른 위치를 해서 마무리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정 전후의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비교를 해보시면 사랑니 2개는 발치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잇몸이 특별하게 더 나빠진 부위나 시축에 문제가 되거나 뿌리가 많이 짧아진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교정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턱 끝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효과가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뒷사진에서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첩한 것을 비교를 한 건데요. 교정 전과 교정 후를 비교를 해보시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아래 어금니들은 조금 뒤로 이동을 한 모습, 아래 앞니가 더 많이 뻗어지지 않기를 원했었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고요. 위에 앞니 같은 경우는 이제 윗입술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더 앞으로 나와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에 앞니는 약간 앞으로 살짝 뻗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턱 끝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악궁 확장 장치로 확장을 하면서 아래 턱의 각도에 살짝 변화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조직의 변화도 생겨서 이 턱 끝 부위가 교정 전보다 교정 후에서 조금 더 들어가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입술도 살짝씩 더 나왔기 때문에 교정 전에는 이제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많이 들어가 보였는데 지금은 코끝, 턱끝, 이은선에 그래도 많이 근접해져서 입술 돌출도도 훨씬 더 개선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반 정도 시간이 걸렸고요. 발치를 하지 않고 진행을 했고 나이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잇몸에 크게 무리 없이 치아에 무리 없이 마무리를 한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악궁 확장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하면 할수록 더 효과가 좋아요. 생적인 성장이 완료가 되는 게 이제 만으로 10살, 11살 전후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악궁 확장 장치 등을 이용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미니스크류나 이런 부가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100%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여자는 보통 남자보다 이제 골밀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낮고 뼈가 더 무르기 때문에 조금 더 성공률이 높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반만 해도 이렇게 미니스크류를 동반한 RP를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환자분이나 본인의 자녀들이 이렇게 삐뚤빼뚤한 치열을 갖고 계신다면 당장 치료를 꼭 뭐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교정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 내원을 하셔서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교정을 언제쯤 시작하면 좋은지 조금 평가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면 대체적으로는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치료 기간도 짧고 치료 효율도 좋고 결과도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일단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이제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